안녕하세요. 맹꽁이였습니다.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또 머리에 하트를 꽂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항상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는 스승의 날 주일,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제가 성가대를 하잖아요. 성가대원 모두가 흰 바지와 하얀 티를 입고 율동을 하면서 나이가 70 넘은 사람들이 애들한테 재롱잔치를 했습니다. 성가대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50대, 60대, 70대입니다. 50대도 젊은 거예요. 40대도 없어요. 옛날에는 다 젊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60, 70 되는 거예요. 그 성가대원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에 이렇게 유입이 돼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데 젊은이들이 또 바쁘다 보니까 성가대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성가대 하려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8시 20분까지 교회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남편도 있고 애들도 또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밥도 아침에 해서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고 그냥 좀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이렇게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이렇게 이 나이에 애들 교인들 앞에서 재롱 부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성가대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평생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 주일이라 또 저도 손주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손주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머리에다 하트핀을 꽂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6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은 아들과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산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아들이 치과 진료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또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냐는 질문을 한다. 공동체 목사님이 윤진 선생님에게 의논을 하셨다고 한다. 윤진 선생님은 남편이 의사십니다. 의사인데 공동체 봉사를 참 많이 하세요. 경제적 후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공동체 목사님이 의논을 하셨나 봐요. 윤진 선생님이 치과로 전화를 해서 자세히 알아봤다고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는 제외하고 앞으로 치료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모든 들어가는 경비는 윤진 선생님이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전액을 부담할 것이니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치료만 잘 하라는 것이다.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랍고 고맙고 정말 이래도 내가 되는지 몸둘 바를 몰랐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의 힘으로 살아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말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이고 참 감사했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며 간신히 병원비를 내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가 600만 원 들어갔다. 앞으로 300 넘게 들어갈 듯하다. 300 넘게 들어갈 돈이 남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정말 고마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가 내 편이 돼주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힘이 났다. 이제 좀 발벗고 잘 것 같다.
정말 말에는 힘이 있는 게 확실하다. 말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기쁘고 힘이 샘솟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사랑의 빛을 지고 보니 책임감도 따른다. 앞으로 이 사랑의 빛을 더 비싼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상 감사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감사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내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열심히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또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 아이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기쁨,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14년이네요. 이때 병원비 때문에 굉장히 제가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받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정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과는 지금도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상이 프레드 김치부침 제목입니다. 상이 프레드 김치부침. 구정도 지나고 반찬이 있기에 상이와 프레드를 오라고 해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때 프레드가 가디건이 소매가 너무 늘어져서 내가 고쳐준다고 벗어놓고 가라고 했었다. 상이가 말하기를 이모 그럼 잘 고쳐서 오는 날 우리 집에서 김치부침 해먹어요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오전에 문자가 오기를 오늘 저녁에 지네 집으로 상인의 집으로 오라는 문자였다. 재료 준비는 다 됐느냐고 하니까 김치만 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내가 계란과 부침가루 등을 사가지고 상인의 집을 방문했다. 김치 부침을 해서 먹는데 프레드가 의외로 잘 먹는다. 아주 좋아한다. 한국식으로 막걸리와 함께 잘 먹는 걸 보니 나도 정말 기분 좋고 보기가 좋았다. 상이와 셋이서 맛있게 먹고 나는 집으로 왔다. 다음에는 야채 부침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상이는 이모가 좋다고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예쁘게 사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다. 정말 볼 때마다 힐링이 된다.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2014년 2월 달입니다. 둘째 형부가 위독하시다. 둘째 형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폐렴으로 쓰러지셨는데 폐에 물이 차고 위독하다고 한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시각을 다툰다는 것이다. 면회가 오전 11시 반까지라고 한다. 오후에는 7시부터 30분까지라고 한다. 오전 11시 맞추어서 막내 오빠랑 병원에 문병을 가보니까 조카들이 다 모였다. 형부를 보니까 정말 처참하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었다. 46된 장가 안 간 막내 아들과 둘이서 사셨는데 그동안 드시지를 못해서 너무 마르셨다. 산소 호흡기를 폐까지 연결해서 엄청 고통스러워 보였다. 이왕에 가실 분이면 편히 가시게 하지 생각을 해본다. 부족한 자식들이 산소 호흡기를 달아놓고 생명은 조금 더 연장될 듯 싶다. 며칠을 더 산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큰딸 해숙이가 지혜롭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 듯하다.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부모를 돌보지 못했던 딸이다. 돈 한 푼 보태주지도 못하는 딸이면서
무조건 생명 연장을 해서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모든 것은 막내 아들 창현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벌써부터 창현이 조카는 병원비와 장례비가 걱정이라고 한숨을 진다. 외삼촌에게 하소연을 한다. 어저께는 의식도 없었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의사가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먼 곳에 사는 합천 어느 절에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된 조카 경숙이도 왔는데 형부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의식도 있었다.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형부의 손을 잡고 편히 가시라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 면회를 마치고 둘째 언니가 14년 동안 요양소에 계신데 모두들 온 김에 언니를 보러 갔다.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참 안타까운 저희 형제지만 저희 둘째 언니 가정이었습니다. 언니는 14년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형부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언니 상태는 너무 안 좋고 마를 대로 마르시고 아주 멀건 죽도 제대로 못 드시고 사람도 몰라보고 정말 이러다가는 둘초상 날 것도 같았다.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병원비를 창현이 혼자서 부담을 했었다고 한다. 창현이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분담해서 병원비를 냈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이 다 경제가 어렵게 생기고 가정불화가 자꾸 나니까 창현이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창현이가 혼자 전액 부담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창현이는 부모님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벌어서 어머니 병원비 매월 55만 원씩을 내고 아버지와 생활했다는 것이다. 일산에 있을 때는 매월 100만 원씩 10년을 냈다고 한다. 그래서 의정부로 오신 지는 3년 됐다고 한다. 효자도 이런 효자는 없을 것이다. 창현이는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큰아들 이현이는 밥벌이도 못하고 부모님께는 무관심하다고 한다. 해숙이도 남편이 무능하다 보니까 해숙이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 경숙이는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 아무 죄 없는 막내 아들 창현이가 결혼도 못하고 두 부모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사연을 듣고 보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나는 죄받을 생각인지는 몰라도 형부를 그냥 편히 가시게 하는 것이 모든 가족들을 위해 잘하는 것 같았는데 생면 연장을 했으니 황당한 일이었다. 외삼촌도 애들이 특히 창현이가 너무 고생한다고 하며 밥이라도 사준다며 갈비집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 6명이 가서 푸짐하게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다. 우리 셋째 오빠도 늦게 언니 병원으로 와서 같이 만났다. 오면서 난 조카들에게 말을 했다. 너희들이 선택한 일이니까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오면서 막내 오빠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오빠도 돈 때문에 힘든데 금일봉과 식대를 썼다. 어려운 형편에 거금을 쓴 것이다. 오빠도 여유만 있다면 더 보태주고 싶다고 말을 한다. 난 기도한다. 하나님, 두 목숨을 편히 속히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 형부의 소천. 결국은 돌아가셨네요. 형부가 월요일 오후 6시에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고 외가 쪽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화요일 날이었다. 막내 오빠와 병원에 달려갔다. 형부는 아들 둘과 딸 둘 사남매를 두셨는데 둘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결혼한 큰아들과 큰딸 자녀들이 모두 5인데 다들 커서 보기가 좋았다. 창현이 손님이 많이 왔다는데 그래도 창현이가 효자이면서 사회생활도 잘 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았다. 큰아들이 큰아들 역할을 못하고 작은아들이 모든 장례 절차를 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이 와서 나는 도봉동 언니 집으로 왔다. 하필 그날이 내 생일날이기도 했다. 언니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준다며 바쁘게 음식을 준비를 하고 동생은 케이크를 사오고 갑자기 생일 파티가 벌어졌다. 너무나 과한 대접을 받아서 몸둘 바를 나는 몰랐다. 생각지도 못한 언니의 친절과 배려에 너무 고마웠다. 장례는 수요일 새벽 6시 20분. 장례차가 출발해서 세종시 화장터로 향했다. 차가 막힘없이 잘 달려서 7시 50분에 도착했다. 가자마자 화장이 시작되고 10시경에 유고를 받고 선산인 장지에 도착을 했다. 11시경이었다. 산수는 고향인 대방리 뒷산인데 너무 좋은 곳이었다. 산수에서 바라보면 나고 자란 동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고향도 옛날과는 인심이 너무 달랐다. 고향 사람이라도 죽어서 돌아오면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 돈을 내고라도 이장에게 50만 원을 냈다는 것이다. 돈을 안 내면 장례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 동네 이장에게 50만 원을 지불해야 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언니, 큰언니 딸 혜숙이, 또 경숙이 4명이서 우리 부모님 산소까지 다녀왔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거기 간 길에 부모님 산소에도 다녀왔지요. 경숙이에게 이번에 조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하니까 168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부족하지 않게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조의금도 풍성히 보내주셨다. 오는 길에 신탄진에서 묵밥을 먹고 서울에 도착을 하니 3시 반이었다. 장례 치르고 이렇게 개운하고 기분 좋은 경험은 처음이다. 나도 장지까지 다녀오니까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청한다. 14년 2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